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0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면서 지나간 날이 하나 귀한 날이 있습니다. 5.16 군사혁명 60주년이었습니다. 엊그제가 5월 16일 군사혁명 60주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는 박정희를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박정희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낸 역사의 위인입니다. 한 분은 대한민국을 건국화했고, 건국을 해서 나라를 세웠고, 또 한 분은 5.16 군사혁명을 해서 기하선상에서 헤매었던 대한민국을 바로 위대한 성장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은 바로 영웅입니다. 언젠가 그 조갑제닷컴에서 이 군사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 글을 한번 발췌를 했습니다. 이 신라 삼국통일에 의해서 최초 그 민족통일국가가 탄생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아 잘 알 것입니다. 이승만이 주도한 대한민국 건국으로 최초 국민들의 국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이시조선, 조선이죠, 조선. 네. 고려, 고구려, 등등 쭉 역사가 이렇게 국민국가가 아니었지만 최초로 이승만 박사가 귀국해서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최초의 국민국가를 만들었다는 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1961년 5.16 군사혁명이란 것은 최초로 무인들이 정권을 잡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혹시 생각할 때 고려시대 정중부의 난이라든가 이렇게 했지만 거기는 그때는 그건 정권이 아닙니다. 그거는 왕은 그대로 있고 왕권 시대에서 무인들이 권력을 독차지해가지고 무신반란을 한 것이고 5.16 군사혁명은 791년 만에 최초로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가의 무인들이 정권을 잡은 사건이고 이 나라가 삶의 질이라든가 랭킹 세계 제12위로 발전하는 길을 열은 장본인들이 바로 5.16 군사혁명의 그 주체들이었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2000년 민족사에서 가장 잘 살고 국제적 위상도 가장 높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박정희, 그 다음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그 두 분의 역할이 바로 오늘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닌 게 아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을 설명하면서 독재가 시작되었다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되고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무섭기 때문이죠. 사실은 5.16 군사혁명이 설명하면서 독재국가가 시작되었다는 제목을 달기만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또 본격적인 조국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그게 올바른 역사입니다. 이 붉은 무리들이 좌편향을 시키는 그러한 교과서들을 이렇게 흘려내고 있습니다. 붉은 무리들, 사상이 좌편향인 사람들을 흔히 붉은 무리들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특히 심한 교과서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역대 한국 정부에게 독재라는 표현을 22번 쓰고 또 북한 정권에는 5번만 썼습니다. 북한이 독재입니까? 대한민국을 성숙시키고 산업화시키고 성장시킨 대한민국이 독재입니까? 독재란 표현을 갖다가 22번이나 교과서에 쓰고
북한 정권에는 5번만 썼습니다. 이따위 교과서에는 역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 있는 것은 북바라기밖에 없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역사가 뭡니까? 역사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서로 설명하면서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래서 이것이 현대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영향을 주었다든가 하는 어떤 인과관계가 쫙 사실대로 나타나야 그게 역사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948년도 8월 15일부터 민주주의를 하기 시작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수백 년이 걸린 서구식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었겠냐를 학생들에게 설명한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를 비판해야죠. 여기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심어준 이승만을 무조건하고 빼버리려고 지우려고 하는 이 역사의 이 파랭이들, 역사 파렴치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교과서 필진이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역사학자이라든가 국사에 대해서 뭐 좀 아는 사람들이 했을진데 그런 역사성을 생략한 채로 어떻게 부끄럽게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냅니다.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이름들은 다 올라갈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소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역사를 왜곡해서 국민을 눈을 멀게 한 죄. 그것도 혼이 한번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과서 필지는 그런 역사성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가장 엄격한 서구식 민주주의 기준을 적용하여 독재라고 비판을 합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북한식 기준을 적용해서 비호해가지고 학생들의 정의감과 분별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권을 확대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폭이 확대되는 그 과정에서 한국 정치는 이 자유를 여기다 심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준 바로 두 대통령의 전적인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산업화, 고도성장에 기여하고 만들고 대한민국 오늘을 만들어 놓은 바로 박정희, 이 두 분은 위인이자 영웅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수백 년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을 다 생략하고 48년에 바로 헌법 제정한 동시에 보통선거를 하고 재벌 총수도 한 표고 직원도 한 표이고 무직자도 한 표고 교수도 한 표고 세금 몇 조 원 내도 한 표고 다 이렇게 동등한 이 평등한 이 나라를 만들어준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게 하는 이 정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돈 퍼주고 쓰고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막 포퓰리즘을 충족시키고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돈을 퍼주고 싶어하는 이 돈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박정희 아닙니까? 박정희. 그런데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저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정희는 쿠데타를 2번을 했습니다. 예. 5.16과 유신 2번을 했습니다. 그러나 1963년, 1967년, 1977년 3차례 선거를 했는데 그때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때는 독재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독재적 기간이 있었다고 해서 그의 통치기간 전체를 독재로 모는 방식의 그런 독재자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통치기간 전체를 독재로 몰아요. 그런 방식의 표현은 역사의 오류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당위성을 부정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후진국에, 그것도 전쟁 중인 나라에 무조건 적용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욕을 먹더라도 민주주의의 조건을 먼저 만들겠다고 작심한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는 경제력과 제도를 만든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그를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건설자로 보는 게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안보, 첫째, 복지, 둘째, 자유를 내용물로 하고 있고, 그래야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를 빼려고 하던 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자들일까요? 자유를 빼려고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자들은 어느 자들인가를 곧 역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안보와 복지에 뭐가 들어갑니까? 국가 안보를 잘 하려면 무기를 만들고, 또 무기를 R&D, 소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거 할 때는 전부 돈이 들어갑니다. 복지를 하려면 물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승만은 나라를 자유라는 주춧돌을 깔아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은 그런 훌륭한 소위 건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나라를 자유라는 주춧돌에 세우면은 사람과 사회가 활기를 얻어가지고 부국강병이 이루어진다. 나라는 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이 병사들은 강해지고, 다시 말해 국가안보가 튼튼해진다는 얘기죠. 박정희는 더 구체적으로 그걸 갖다 구체화시켰습니다. 안보와 복지를 뒷받침하는 소위 부국, 국부를 쌓아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돈을 곳간에 갖다 놔야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그것이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국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수출주도 경제개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을 만들고 경제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경제를 통해 가지고,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경제를 통하여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제개발을 5개년 계획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공하면서 국가 기능, 국민 수준이 향상되고 민주주의와 자유통일도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았던 아주 훌륭한 역사의, 혁명적 역사의 정말 으뜸가는 위인입니다. 박정희는 혁명적 역사관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조국 근대화 전략을 세웠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실사구시 정신이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바꿔 써야 된다. 현실과 사실에 맞는 노선과 정책을 선택한다. 둘째,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 학생들의 정체는 위선적인 명분론에서 헤어나지 못한 봉건적 잔재이지만 무능한 수구 세력이다. 군인이라든가 기업인, 과학기술자들, 이들을 누르고 새 시대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사농, 공상은 상공농사로 이렇게 뒤집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상업, 공업, 농업을 갖다가 중시하는 그런 실질적인 이런 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립하고 자조정신, 자주국방 3단계를 거쳐가서 국가 대전략 기본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결국 자조, 스스로 돕고, 또 스스로 일어서고, 또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이 3단계를 국가 대전략의 기본으로 삼았던 박정희 대통령.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려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밀어주는 그 훌륭한 대통령의 용인술. 네.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국력의 조직화로 능률을 극대화시키면서 국제 수준에 맞는 제도하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 해가지고 완전히 공업국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오늘 그 바탕 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5.16 군사혁명 60주년, 그제 5.16 군사혁명 60주년입니다. 박정희 소장으로 대표되는 그 장교단이 역사와 무대에 왜 등장했을까요?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신성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신성인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동작동 현충원에, 국립현충원에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광희로 찬란하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그들 두 분의 이름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네, 5.16 군사혁명 의미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은 5.16 군사혁명으로 인하여 오늘이 있었다는 바로 이 역사적 현실을 분명하게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9개월 남았는데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이 나라 정말 암흑기입니다. 야권 단일화에 절대로 그 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야권 반드시 단일화해야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정권 교체는 야권 단일화에서, 야권 단일화는 정권 교체로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윤석열, 홍준표, 뭐 또 최재형, 원희룡, 기타 또 여러분 또 오면은 그분들 모두 자유경선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분을 선택을 하면 그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이 정권의 모든 것을 모순을 다 제어 통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거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빨리 상처를 추스려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오늘도 강인한 하루를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야권 단일화 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할 수 없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